한 남자가 산속에서 스트레칭을 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온몸으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손재현 씨가 지난 50여 년 동안 알아왔던 위장병과 대장염, 비염, 간질환 등 많은 질병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다. 우리가 한 번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공기의 양은 약 500ml. 공기 500ml에 포함된 산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1월 대구. 설 연휴를 맞이해 사람들로 북적였던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질식 증세를 보였던 사람들은 계속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저하고 애하고 이제 남탕에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아가 퍽 쓰러지더라고요. 그때는 다 이제 막 잠자리 다 누워가 있으니까 모르죠. 쓰러져요? 그렇죠. 그대로 팍 주저앉아 보도록 해요. 그래서 내가 따기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가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찬물 한 바퀴 덮시다가 들쳐 입고 딱 나오는데 한 분은 자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 생수통에 물을 먹으려고 일나서가 어깨를 부들러서 물 먹다가 그대로 뒤로 막 잡을 시간도 없고 그대로 탁 나잡아졌거든요. 뭐 다른 사람은 일나서지도 못하고 보통 이제 거의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일나서지를 못해요. 그 뭐 우왕좌왕하고 막 200~300명이 막 왁자지껄 하고 왔다 하기에는 뭐 정신도 없고 뭐 저는 뭐 제 가족이 우선이니까 뭐 가족 챙기기 바빠가. 당시 찜질방은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300~400명의 사람들이 한 찜질방에 있었던 것이다. 5분에 그 사고가 난 것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데다가 보통 저 찜질방은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공간에서 산소가 한정된 산소를 마시는데 그 주위에 이제 또 나쁜 작용을 했는 게 그 연기가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 연기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찜질방의 산소 농도는 과연 어떨까? 제작진은 직접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찜질방 밖의 산소 농도는 20.1%. 찜질방 안에선 10명의 사람이 실험에 참여했다. 10분이 지나자 찜질방 안의 산소 농도는 1.5%가 낮아진 18.6%. 산소 농도가 20% 이하인 곳에 있는 것은 오염이 아주 심한 대도시나 고산 지역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장시간 머물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여기 심장 부분이요. 심장이 좀 약하거든요. 숨 쉬는 게 첫째 제일 힘들었어. 더운 것보다 숨 쉬는 게 힘들어서 나가고 싶어. 근데 머리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완전 밀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각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산소를 갖다가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 한정된 산소량이 부족하게 돼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병이 있는 사람들,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기 중에서도 50% 이하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심장병이 있어서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 폐기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산소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소 공급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차 안에서 산소 결핍 증세로 지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자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 또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인체가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밀폐된 차 안의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 시동을 켠 자동차에 사람들을 태운 후 창문을 닫은 채로 산소 농도를 측정해봤다. 실험을 막 시작했을 때 차 안의 산소 농도는 20.4%. 대기 중의 산소 농도와 비슷했다. 숨쉬기 올라 그래. 그다음에 제한된 공간 내. 더군다나 이제 30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30분이 지나자 밀폐된 자동차 안의 산소 농도는 18.5%로 낮아졌다. 아니 너희들 그 기분이 어떠냐 이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속이 답답하다든지 뭐 그런 현상 없어? 숨쉬기가 좀 답답하고 좀 어지럽고 가슴이 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45분이 지나자 더 이상 실험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 정도 상태 되면 굉장히 답답해들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파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끝낼 시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47분 동안 밀폐된 차 안의 산소 농도는 18%까지 내려갔다. 산소 농도가 18%까지 낮아지면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편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거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서 문을 꼭 닫고 거기서 잠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산소 분압이 떨어지게 되고 산소 공급이 차단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자동차를 갖다가 고속도로 옆에서 주차하고선 잠이 드는 경우 문을 조금 열어놓고 주무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갖다 꼭 닫아두는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배기가스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할 때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문을 닫고 달리는 차 안의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 달리는 차에서도 차 안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 시간이 경과한 후 차 안의 산소 농도는 1.8%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는 덜 힘든 감도 있었는데요. 근데 역시 너무 답답하고 이제 머리 뒤쪽까지 아픈 게 아까보다 더 많이 심하더라고요. 머리 어지러운 게요. 자동차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선 충분한 산소를 마실 수 없다.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운전자들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산소 농도가 21%와 30% 그리고 18%일 때 운전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해봤다.
산소 농도가 18%일 때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느려졌다. 60에서 8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세요. 다음은 산소 농도에 따른 운전자들의 피로도 조사. 30분 동안 운전을 할 경우에 운전자들의 졸림감은 저농도 산소일 때, 고농도 산소일 때보다 약 50%가 증가했다. 산소 농도가 낮았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감이 아주 많았고 졸음도 많이 느꼈으며 브레이크를 밟는 반응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상시에 운전자가 주행을 할 때 저농도 산소일 경우에 사고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소 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단 1, 2%에 불과한 농도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겐 큰 영향을 끼친다. 바닷가하고 산하고 일반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하고 차이가 막 0.5% 뭐 1% 이러면은 대부분 일반인 사람들은 0.5% 뭐 1% 그러면은 굉장히 그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0.5% 1%라는 의미는 5,000ppm 1%가 10,000ppm이기 때문에 5,000ppm 10,000ppm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그 환경보건학적으로는 상당히 그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쾌적한 공간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중심부의 산소 농도는 어떨까? 지난 5월 비 온 뒤 맑은 날, 제작진이 시청 앞에서 측정한 산소 농도는 20.5%. 동대문 앞 도로에서도 산소 농도는 시청 앞과 다르지 않았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테헤란로의 산소 농도는 20.5%. 영등포 구청 앞의 산소 농도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지하철역 안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봤다. 시상에서보다 0.7% 낮은 수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지하철 내부의 산소 농도는 어떨까? 지하철 한 량에 많게는 500명의 사람들이 타는 출근 시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 산소의 농도는 지상에서보다 무려 11,000ppm인 1.1%가 낮아져 있었다. 하자마자 이제 공기가 확 탁 해서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가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그러다 보면은 도저히 못 참고 중간에 내릴 때도 있어요. 아우 답답하죠. 답답하고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하철에서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는 것은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의 환기구는 시커먼 먼지들로 가득 차 있다. 지하철역의 유일한 환기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들이 환기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없게 되고 결국 지하철역 내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아시다시피 이 먼지를 이렇게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지하철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건강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 공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상보다 훨씬 더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자면 산소 농도도 지상에 비해서 이제 농도로 따졌을 때 수천 배 이상 낮기 때문에 산소 고갈 현상 이런 것도 이제 있게 되었고요. 결국에 강제 지금 환기하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일하는 영무원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 노출돼 있다. 산소 농도가 채 20%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일하는 영무원들. 제작진은 환경단체와 함께 약 1000명의 영무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조사해봤다. 영무원들은 특히 산소 부족으로 인한 두통과 무기력증, 비염을 호소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영무원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정된 공간일수록 산소의 농도는 부족하게 된다. 프로농구 경기가 있었던 지난 3월. 농구 경기장엔 약 3만 명의 관중이 모였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산소 농도는 20.4%. 한 사람이 한 번 호흡할 때 마시는 500ml의 공기 중 산소의 양은 25ml다. 경기가 끝나갈 때쯤 산소의 농도는 19.9%로 떨어졌다. 체력 소모가 많은 운동선수들은 피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 캔에 든 산소를 마신다. 운동선수가 이제 단시간 내에 아주 뇌도 많이 쓰고 근육도 많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자기 심장에서 공급하는 이 혈액 속의 산소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산소나 혈액을 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심장이 그걸 감당 못하죠. 그러면 심장이 이제 중단이 돼서 우리가 급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우리가 특히 뇌가 움직이고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고도가 2만 피트 이상 높아지면 산소의 농도는 지상에서보다 30% 이하로 떨어진다. 파일럿들은 저산소 상황에 대비 훈련을 한다. 훈련실안은 고도 2만 피트가 넘는 상공에 있는 상황. 산소 농도는 8% 밑으로 떨어졌다. 실험은 24,300피트, 해발 7,400m에서 시작됐다. 자신의 이름과 군번을 적게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과 군번을 잘 써내려가던 김하나 중위. 저산소 상태에서 시간이 좀 흐르자 자신의 군번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저산소증에 빠지면 자신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을 잃게 된다. 산소농도 8% 이하의 저산소 상태에 8분 이상 노출되면 그중 50%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 기압도 지상에서보다 약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 8%의 산소 농도에서 파일럿들에게 보드에 있는 나무 막대를 옮겨 놓는 실험. 평상시엔 나무 막대를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저산소 상태인 이선아 중위의 손놀림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선아 중위는 실험 도중 나무 막대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잘 옮겼는데 나중에 갈수록 손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잘 못 옮겼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져요? 예, 손발에 힘이 빠지고 시야도 잘 흐려지고 의식이 몽롱해져서 전신이 나른해지면서 저도 느려진 것 같습니다. 군번하고 이름 쓰시면서 처음에는 좀 잘 쓰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잘 못 쓰시던데. 네,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고 그냥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단열과 보온의 기능을 중시하는 건축물들은 밀폐된 구조로 지어지고 있다. 이는 실내 공기가 외부 공기와 순환될 수 없는 구조다. 실내 공기가 환기가 되지 않으면 산소 농도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방에서의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 학생분들은 평상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약 2.5평 방 안의 산소 농도는 20.4%, 서울 시내의 산소 농도보다 0.1% 낮은 수치였다. 방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산소 농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문을 닫자마자 방 안의 이산화탄소 수치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세 시간이 지난 후 산소의 농도는 0.4%가 떨어졌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3배로 늘어났다. 1000ppm 이상이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실험을 시작하고 약 7시간이 지난 뒤 산소 농도는 0.8%나 낮아졌다. 문을 닫은 방 안의 산소 농도는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다. 잠자는 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무려 5000ppm을 넘어섰다. 산소의 농도는 19.6%까지 떨어졌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했을 때 산소의 농도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회복했다. 환기를 시작하자마자 산소 농도 20.4%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한 방에 문을 닫아놓은 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방의 산소가 자꾸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결국은 뇌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졸게 되고 또 주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 공부하는 거에 재미를 또 못 느끼게 되고 자꾸 모든 게 자꾸 이제 활동이 저하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주 수험생들이 뇌를 잘 움직여서 수험 공부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은 산소가 사람의 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3월 제작진은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건국대학교 정순철 교수팀과 실험을 해봤다. 실험은 산소농도 21%와 고농도인 30%일 때 사람들의 공간 지각 능력과 언어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산소농도가 30%일 때 사람들의 뇌 중 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이 산소농도가 21%일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공간 지각 문제에 있어서는 산소농도가 30%일 때 문제 해결 능력이 8% 높아졌다. 산소농도가 높을 때 언어 문제 정답률도 약 10% 높아졌다. 고농도 산소를 공급을 했을 때 뇌 활동의 양이 늘어났고요. 그 늘어난 양이 인지 증가를 유발을 시켰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산소의 양은 약 700g. 이 중 사람의 뇌는 전체 산소의 약 30%를 사용한다. 뇌가 사람의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밖에 안 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10배 이상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산소가 부족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 어느 부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느냐? 바로 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한 3분에서 5분만 지속이 돼도 우리 뇌는 치명적인 손상, 재생할 수 없는 손상을 받아서 생명을 잃게 해야 되죠. 그만큼 다른 신체 부위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은 우리의 뇌는 산소에 아주 취약한 부위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 뇌는 죽는다. 따라서 산소는 우리의 생명의 중요한 원천이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산소 공급원 중 하나는 바로 숲이다. 나무가 울창한 숲의 산소 농도는 21%에서 23%. 우리가 숲에 갔을 때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산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숲이 산소를 발생하는 것은 나무의 광합성 작용 때문이다. 나무는 탄산가스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한다. 나무의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나무가 울창한 숲의 역할은 산소를 공급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건강한 나무 한 그루는 공기 1리터당 7,000개의 먼지 입자까지 줄여준다. 자연히 산소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잘 가꾸어진 숲은 연간 헥타르당 약 12톤의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연간 성인 45명이 들어 마실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숲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자원 중에서 바다의 플랑크톤도 빼놓을 수 없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미세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은 지구 산소양의 약 70%에 이른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으로 한 해 약 1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놓는다. 주로 햇빛이 도착하는 그러한 수심, 즉 30m 내지 40m 수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30m, 40m 수심까지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저서 미세조류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갯벌. 제작진은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연구팀과 함께 강화도 갯벌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해봤다. 갯벌 표면에 지금 보시면 갈색으로 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갈 매트에서 매트라고 해서 그 광합성을, 그러니까 산소 생산하는 그런 광합성을 하는 그런 저서 미세 조류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패치가 되겠습니다. 산소를 발생하는 저서 미세조류의 광합성은 갯벌의 표층 3mm 내에서 이루어진다. 갯벌 1g 속에 있는 저서 미세조류들은 10억 마리가 넘는다. 저서 미세조류가 만들어낸 기체 산소가 갯벌에서 포화 상태가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갯벌에서 기포 상태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산소다. 이렇게 갯벌이 만들어내는 산소는 숲과 초원지대에서 만들어내는 산소 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저희가 그 산소 미세 전극을 이용해서 강화도에서 지난 2년여 정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봄에 주로 3월, 4월 이때 이제 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산소 발생된 양을 총 강화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자면 23,000톤 정도의 산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소 발생량은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산소를 소모한다고 할 경우에 약 10만 명 정도가 소모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연이 만들어낸 산소를 호흡한다.
숨을 쉬는 것 또한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기 위한 것이다. 형태도 없고 맛도 색도 없는 산소. 사람은 그 산소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사람이 생각하고 운동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매일 약 2만 리터의 공기를 호흡한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산소는 혈액을 타고 약 60조 개가 넘는 각 세포들로 이동한다. 산소는 인체 각 부분으로 퍼져 지각 능력을 활성화하고 소화와 운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이제 세포가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세포는 첫째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 생성할 수가 없게 되죠. 산화작용이 안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산화작용이 안 되면은 젖산이 형성돼서 젖산 때문에 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도 부족하고 산성이 되면 세포는 괴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가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세포의 사망이 결국 조직의 사망이고, 조직의 사망이 장기의 사망이 되고, 장기의 사망이 우리 인간의 사망입니다. 산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산소를 마시기 위해 자연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분당에 사는 조일리 씨는 산소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조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산에서 잠을 잔다. 더 많은 산소를 호흡하기 위해서다. 조일리 씨가 산에서 잠을 자기로 결심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왔던 선천성 위장병 때문이었다. 몸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위장이 안 좋았었어요.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도 이제 좀 바꾸고. 위장이 어느 정도 안 좋으셨어요? 하여튼 생활하기에 제가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뭐 음식을 먹고 토한다든지 속이서 이제 음식 먹고 나서 속이 설해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예. 약 20년 동안 알아왔던 위장병은 쉽게 낫지 않았다. 조일리 씨는 직장 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조 씨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산에서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것이었다. 꽃은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조 씨는 한겨울에도 일주일에 3, 4일씩은 산에서 잔다. 조 씨는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침낭을 사용한다. 조 씨가 이렇게 산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 가족들은 처음에 조 씨가 산에서 자는 것을 반대했었다. 산속에서 자는 것 때문에 부인과 이혼할 위기까지 맞았던 조일리 씨. 조 씨가 산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차츰 좋아지는 것을 느낀 가족들도 이제 조일리 씨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 조 씨는 산에서 잔 날은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생활하는데도 활력이 있다고 말한다. 선생님 안 추우셨어요? 예, 따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쾌하죠. 왜냐면 이게 밖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밖에 공기가 신선하니까 잠자리 자고 나면은 일단 개운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 씨는 맨발로 산에 오른다.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더 많은 산소를 마실 수 있다고 조 씨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집에서 잠을 잔 날은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정도가 됐다. 조 씨는 이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그동안 음식을 먹기만 하면 생겼던
구토 증상도 없어졌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지금 다 좋아졌고, 제가 하다못해 이빨도 찬물을 못 마실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얼음을 깨물 정도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안 좋았던 위장이 일단 좋아졌어요. 가장 좋아져서 위장 때문에 음식 먹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 그게 아마 피부병 같아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자연스럽게 빠지고, 일부 아직도 좀 표시는 좀 남아있는데,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기본에 충실해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충청북도 괴산에 사는 조재현, 김준희 부부. 두 사람은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잔다. 오늘은 별로 안 춥네. 날이 확 풀렸어. 너무 상쾌해요. 몸이 가볍고. 아침에 찌뿌둥해서 못 일어나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눈 딱 뜨면 산뜻해. 기분이요. 이렇게 차가운 방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 힘든데 오히려 감기 같은 게 걸린다고들 그러는데 감기가 오히려 얼어주고 사람은 괜찮고. 감기가 도망간대요. 네, 도망가지. 오히려 밖에 자야 되는데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방에서 자거든.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재현 씨는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회사를 정리해야 했다. 부인 김 씨는 심장병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시골에 내려와 살게 된 지 3년째. 이제는 부부가 5,000평 규모의 과일 농사를 거뜬히 지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많이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어, 이제. 지금은,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든가, 또, 혈압이 올라서 뒷골이 땡긴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어디 아픈 게 없어. 다리 쥐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기분 상쾌하죠? 평생을 살면서 건강이 이런 기분이구나, 그거를 처음 느낀다니까요. 하여튼 도회지 생활할 적에는 질질 몸을 끌고 다녔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심장이 도질라면요 벌써 여기부터 감각이 오고 뒷골이 땡기면서 여기가 뛰면서 오그라져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등산을 해도요 좀 숨은 가빠도 그냥 해서 해요. 이들은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 외에 식습관도 바꿨다.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채소와 볶음곡식, 콩으로 바꾼 것이다. 아무것도 맛있어, 이제. 이 음식들은 무게의 50%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다. 무하고 배추하고 했는데 이렇게 맛있어. 소금 무하고 배추. 제작진은 조재현 씨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봤다. 서울에서 생활했을 때 조 씨의 혈압은 180에서 190까지 올라갔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면 뇌 혈관까지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 네, 이쪽도 130에 80 괜찮으십니까? 조재현 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을 되찾았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심각한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럽에선 일반화된 이론이다. 세포의 호흡에 대해 연구했던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바르부르크. 그는 산소 부족이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지난 1931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미국의 의학 저널리스트인 맥케비도 산소 호흡에 관한 그의 책에서 산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런 책에서 산소를 호흡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은 산소가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소의 부족은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라고 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대 조건인 산소. 그렇다면 충분한 양의 산소를 호흡할 경우 난치병인 암에도 효과가 있을까? 보시면 줄 타고 올라가도 잘 달려요. 원주에 사는 김정희 할머니. 올해로 80살이 된 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다. 소화가 안 되고 기력이 없어지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김 할머니는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3기라는 것이었다.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도 못하고 퇴원할 수밖에 없었던 김 할머니. 병원에선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래서 김정희 할머니는 원주 시내에서 명봉산 자락에 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기 위해서였다.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잔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치악산에 오를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 일단은 잘 때 또 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잘 때 꼭 문 열어놓고 자요. 그랬는데 문 열어놓고 자면은 근데 내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병이 생겼는데 그 질로 이렇게 이거 먹어가면서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지금 감기가 없어요. 감기 같은 건 아주 없어요, 내가. 그거 문 열어놓고 자니까 그렇게 공기가 좋아요. 산소 호흡으로 암을 이겨낸 것은 김 할머니뿐이 아니었다. 7년 전 직장암 선고를 받고 암 제거 수술까지 받았던 임명국 씨. 임 씨는 암의 재발과 전이의 위험이 커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 그 결과 72kg이었던 몸무게는 45kg까지 줄어들었다. 이때 임 씨는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알게 됐다. 회원들은 임 씨처럼 고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애 놓고 창문 열고 자고. 산소리 못해갖고 애난 지가 1년 반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할 방법을 다 해봤다. 나 이게 살 게 있다. 그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것은 바로 야외에서 자면서 밤에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는 것이었다. 매주 금요일에 모임을 갖는 회원들 중에는 산소 호흡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산소가 병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 밖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요, 사람의 인체는 밤 동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안 자면은 그 이튿날 에너지가 없고 피로하고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체가 회복되는 밤 동안에 아주 좋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자게 되면은 인체 회복력도 좋아지지만은 몸속에 있는 내 몸 안에 병균을 죽이는 백혈구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병균을 제어할 수 있는 식균 작용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던 임병국 씨는 지금 몸무게도 65kg으로 늘어났다. 산에 올라도 불편함이 전혀 없을 정도가 됐다. 저 같은 경우에 직장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직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장하고 항문하고 그냥 지켜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식사물을 하면은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화장실을 하루에 그냥 뭐 수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다닐 때는 30분 이상씩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다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2번 정도는 다녀요. 그 이상은 뭐 하루에 2번 다니는 거 이상 다른 불편한 건 없습니다. 과연 임 씨의 몸은
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일까? 제작진은 임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다. 임병국 환자분은 97년 2월 달에 그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수술한 지 지금 7년이 경과됐는데, 이 사진은 수술 전에 대장 내시경으로 이 사진 촬영한 그 직장암의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 추적 검사를 해서 MRI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암의 재발이나 주위에 임파선에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없고 아직까지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산소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일본의 노동과학연구소장이었던 호치야마 히로시 씨는 암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 증식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암 환자들에게 산소를 호흡하게 하는 곳이 있다. 환자들은 등산을 통해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고 있었다.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또 갔다 와서 샤워 샥 하고 나서 그때 기분이 더 좋아요. 병원에 가 있으면은 누키밖에 더해요. 그렇지만 여기 오면은 이렇게 바람 쐬고 산공기 마시고 이렇게 와서 있다가 가면은 마음도 좋고 기분이 상쾌하니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 산소호흡을 시도한 것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이 병원에선 4년 전부터 암 환자들에게 한방치료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제 48세 되신 자궁 경부암 환자분이십니다. 2000년도에 진단을 받으시고 2001년도부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쭉 이제 VEGF 수치 변화를 이렇게 보시면 2002년 12월 달에는 436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쭉 계속 입원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 그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2003년 9월 30일 날 이제 검사를 하셨죠. 근데 그때는 VEGF가 159.105 많이 떨어지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2004년 3월 4일 날 검사하신 결과에서는 VEGF가 117.836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신 그런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VEGF 수치가 400이면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편. 수치가 1000에서 635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암 환자의 생존기간도 2배나 늘어났다. 맑은 산소의 흡입과 산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신진대사의 활성은 암세포와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환경을 건전하게 만들고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킬 수가 있고 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바로 빙하다. 과학자들은 빙하에 있는 화석을 분석한 결과 고대의 산소 농도가 약 38%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 산소 농도의 약 2배였던 것이다.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는 산림 훼손이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5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이른다. 산림을 훼손하는 산불이 발생하는 건수도 매년 500여 건에 이른다. 최근에 동해안에서 나는 그런 산불,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의 산소 공장을 없애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그것은 산불이 나면서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산소를 같이 태우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 공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산소까지도 없애는 그런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규모 산소 공장인 바다에서도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바다에도 산소가 부족해 생명이 살 수 없는 데드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데드존은 사람들이 버리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유입으로 질소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바다의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산소가 줄어드는 적조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다의 산소의 양이 줄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람이 버리는 오염물질 때문에 무산소층인 데드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산만 같은 곳은 무산소층이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육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영양염이 바다에 있는 식물의 번성을 충분하게 하고 그것들이 다시 쌓여서 밑에 쌓임으로 해서 그것이 분해될 때 미생물이 산소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산소가 없어져서 생기는 그런 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을 없애려면 육상에서 버리는 오염물질을 줄여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데드존을 없애는 그러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지난 6월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UN 환경회의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취급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갯벌도 점점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없어진 갯벌만 약 42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의 약 15%에 이르는 수치다. 자연의 훼손과 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로 도시의 산소 농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우리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다니는 백보님 씨는 얼마 전부터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나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인공 눈물과 안약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 공기가 안 좋은 데 가면요, 눈이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눈이 막 시렵고 따갑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담배 피는 그런 공간 같은 데 있을 때는 탁해갖고요, 눈이 이렇게 이렇게 따가워요. 막 되게 따갑고. 최근 들어 병원에는 안과 관련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 황사 현상이나 스모그가 낀 날에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금 각막 표면이 뚜렷하진 않는데요. 이 부분,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이제, 각막이 좀 패이듯이 검사하고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안건조증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안건조증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죠. 각막은 산소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즉 대기에 있는 그 산소와 각막 주위에 있는 혈관 또 각막 밑에 있는 그 방수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대기에 있는 그 산소의 그 양이 부족하게 된다면 저산소증에 빠지기 때문에 각막의 그 산소의 요구량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각막이 병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고 또 그만큼 또 대기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딴 유해 물질이라든가 공해 물질이 많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각막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막의 앞에 있는 눈물층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눈물이 자꾸만 증발되고 안구 건조증을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눈은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일을 하다 잠시 쉴 틈이 생길 때 우리는 눈을 감을 때가 많다.
산소 부족으로 눈이 피로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졸리는 증상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피곤해지는 것도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신체의 각 기관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인 탄수화물, 단백질과 물, 그리고 에너지. 이 모든 요소들은 산소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동경공업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의 산소는 매년 10만 분의 1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산소가 계속 줄어들면 10만 년 후에는 산소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겐 항상 가까이 있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다. 어디에서든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 단 한순간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조건인 산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